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7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밤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가 있었죠. 저녁 8시 30분쯤에 과천 봉담 고속화도로 봉담 방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8.5톤 카고 트럭. 언론 보도에 따라서 5톤이라는 얘기가 있고 8.5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5톤 얘기가 훨씬 더 많았는데 또 어제 저녁쯤부터는 8.5톤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공개된 차량을 보니까 차량이 5톤보다는 좀 커 보입니다. 추돌을 당했는데 이 트럭은 1차로에서 2차로로 깜빡이를 놓고 가다가,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탄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깜빡이를 놓고 가다가 유동규 본부장의 차를 이 트럭이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이 트럭이 180도 회전을 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선. 그런데 그 당시에 1차로에는 운행하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2차 사고를 면한, 요게 핵심적인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단순 교통사고냐 아니면 누군가의 고의성에 의한 사고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누군가의 고의성이다 그러면 역시 맨 처음 떠올릴 수 있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에 가장 불편해할 사람, 결국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음모론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은 검찰의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그런데 블랙박스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 내용을 보면 누구나 충분히 이게 어떤 장면이다, 이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핵심적인 충돌 직전의 장면을 제가 캡처 화면으로 지금 썸네일에 띄워놨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깜빡이를 놓고, 각자 깜빡이를 놓고 이렇게 가다가 뒤를 들이받은,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각 언론 인터뷰들하고 얘기를 해서 경위를 따져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고다. 우연히 겹치다 보니 꺼림칙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2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유동규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운전자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거는 1차 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차라는 게 트럭이죠. 깜빡이를 약간 빨리 켰다고 앞차를 들이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어 경찰이 트럭 블랙박스만 보고 성급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뒷차가 깜빡이만 먼저 켜면 우선권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게다가 트럭이 지정차선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트럭은 1차로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3차로 고속화도로거든요. 그 중에 1차로는 트럭의 지정차선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차로는 이제 승용차 추월, 2차로가 승용차, 3차로가 트럭, 화물 이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사람들이 또 이상하다 이러니까 경찰이 관련 조사도 다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저는 피해자인데 오히려 유동규가 잘못했다 하며 이재명 리스크만 제거해주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동규가 잘못했다는 아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운전했던 게 아니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대리기사는 그럼 대리기사가 무슨 의도적으로 그랬느냐? 그 대리기사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인하고 저녁을 먹었다고 했죠. 그 지인이 붙여준 대리기사입니다. 지인이 부른 대리기사죠. 그 지인은 우리가 알만한 사람입니다.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인을 의심할 만한 손톱만큼도 그런 의혹은 없다. 그러면 결국 그 지인이 부른 대리기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혐의점이 없고.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사고 후에 왜 유튜브에 나오죠? 그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러면서 사고를 계기로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 더 신경 쓰고 조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제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결기를 보였습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중앙일보하고 통화에서는 내가 만약 죽으면 극단적 선택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일단 진실을 말하겠다는 그 의지 하나는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사고를 당하면 사람이 좀 위축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진실을 말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누구 책임이 크냐? 뭐 교통사고, 단순 교통사고일 경우, 뭐 이거는 경찰에서 진짜 사고조사계에서 따지면 될 문제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누군가의 고의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건데, 자, 이걸,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트럭이 이제 가다가 트럭이 먼저 깜빡이를 켠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왜 깜빡이를 켜고 바로 차로 변경을 하는 차가 있고, 깜빡이를 켜고서 한참을 가다가 차로 변경을 하는 차가 있죠. 그거는 이제 운전 습관과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 트럭은 깜빡이를 켜면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서서히 들어가는데, 승용차 유동규 전 본부장을 태운 이 대리기사는 깜빡이를 켜고 바로 2차로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차로만 보면 2차로에 먼저 들어선 차량이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이죠. 그러니까 이게 깜빡이는 이게 먼저 켰지만 법률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깜빡이를 먼저 켠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사각지대거든요. 운전 사각지대라는 거 들어보셨죠?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이드미러가 있고 이쪽에도 사이드미러가 있고, 근데 요 바로 뒤에 한 3, 4m, 요 바로 뒤에 3, 4m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왜 사이드미러에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데 차량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빨간 표시가 있고, 조금 뒤에 한 4, 5m 뒤에 있으면 노란 표시가 있고, 그게 나옵니다. 빨간 표시가 있으면 막 소리가 나는 차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건데, 이 차는 그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SM5 차량인데 아마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쭉 들어오는데 트럭은 이미 사각지대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보고 깜빡이를 넣고 2차로 가는데 트럭이 바로 운전석 뒷부분, 그 범퍼 부분을 들이받으니까, 이쪽을 들이받으니까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뒤를 들이받으니까.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180도를 돌아서 옆에, 왼쪽 옆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서고, 2차 사고는 나지 않고.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이 먼저 깜빡이를 켠 트럭 운전자가 고의로 그랬을까? 요거는 이제 판단의 영역이죠. 판단. 고의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경찰의 1차적인 판단, 물론 이것도 1차적인 판단입니다.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트럭 운전자도 더 조사를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1차적인 판단으로 보면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여기까지는 저는 뭐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1차 판단. 이제 2차적으로 최종 판단을 하려면 이 60대 남성이 이제 어디부터 무슨 일로 이 봉담 방향의 고속화도로를 들어섰고, 목표 지점이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 갈 사람이 아니었는데 의도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을 뒤따라갔다. 그러면서 저쪽이 깜빡이를 놓고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먼저 가서 들이받았다. 뭐 이런 걸 입증해야 되는데, 물론 그 입증이 뭐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의 출발지와 과정, 그 다음에 최종 목적지 같은 걸 확인하고, 뭐 몇 시까지 어디에 뭐 트럭에 있는 뭐 짐을 어쩌고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해보면 그 의도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인 판단만 가지고 섣불리 이건 이거다, 의도성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깜빡이를 트럭이 먼저 켠 걸 본다면 일단
아까 1차적인 판단이라는 의도성이 조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하는 것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블랙박스 영상, 경찰 설명, 경찰은 뭐 이 부분에 관해서 교통사고 조사는 워낙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이제 봐주, 물론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맹점을 낳습니다. 예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정말 중립적으로 보면 경찰의 1차 판단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지만 2차 판단은, 최종 판단은 이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를 좀 더 확인을 한 뒤에 내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이제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그러면서 아마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대개 이 경우 저희도 뭐 교통사고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를 보면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뭐 35%가 됩니다. 대부분은 다 접촉사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정도는 꽤 큰 사고입니다. 큰 사고인데 사고를 당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정도에는 별로 이렇게 아픈 데가 없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렇게 들어본 경험에 보면 대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여기저기 이제 아픈데, 또는 아니면 뭐 뼈 같은데, 금간데 이런 데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밤이 돼야 이틀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조금 더 이제 아픈 곳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밀 검사에서 새로운 피해가 드러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정밀 검사는 검사대로 해보고, 여하튼, 그래도 어제 뭐 유튜브 출연 등 이런 데 나와서 뭐 재판은 당분간 못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런 데 나와서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대장동 재판이나 뭐 이런 데 있어서 꽤 다행스러운 일이다. 불행하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본인이 또 더 신경 쓰고 조심하겠다, 단단해지겠다, 뭐 이런 결기를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뭔가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 뭐 동기가 무엇이든 그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